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은 매우 독특하면서도 역설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으로 군림하고 있지만 동시에 세계 3위권 내외의 대규모 원유 수입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원유의 품질 차이와 국가적 인프라의 역사적 배경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원유는 단순히 하나의 검은 액체로 정의되지 않으며 밀도와 점성에 따라 경질류와 중질류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API 비중을 기준으로 31.1도 이상의 맑고 투명한 원유를 경질류라 부르며 그 이하의 검고 끈적한 원유를 중질류로 분류합니다. 화학적으로 경질류는 탄소 사슬의 길이가 짧아 휘발성이 높고 정제 과정에서 휘발유나 나프타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질류는 아스팔텐과 같은 무거운 성분과 유황 같은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정제 난이도가 훨씬 높고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미국 영토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원유, 특히 최근 에너지 혁명을 주도한 셰일 오일은 45도 이상의 API 비중을 가진 초경질류에 해당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품질이 우수한 경질류만 생산하는 것이 유리해 보이지만 현대 산업사회는 다양한 유종의 포트폴리오를 필요로 합니다. 선박 연료유나 윤활유, 그리고 도로 포장에 필수적인 아스팔트 등은 중질류 성분에서 주로 추출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유 산업이 당면한 가장 큰 모순은 자국 정유 시설들이 국내산 경질류가 아닌 수입산 중질류에 최적화되어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 멕시코만 일대에 밀집한 대규모 정유 인프라는 대부분 1970년대 오일 쇼크 전후에 구축되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미국 내 원유 생산량이 점차 고갈될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향후 수입하게 될 외국산 원유에 맞추어 시설을 설계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와 같은 인접국에서 생산되는 초중질류를 저렴하게 들여와 자국산 경질류와 혼합하여 최적의 수율을 내는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로 의존성 때문에 현재 미국 정유 시설에 초경질류인 셰일 오일만 투입할 경우 정제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설비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자국에서 넘쳐나는 경질류를 해외로 수출하고 정유 시설을 돌리기 위한 중질류를 다시 수입해야 하는 기묘한 무역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정학적 병화 역시 이러한 구조를 고착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과거 미국의 핵심 파트너였던 베네수엘라가 반미 정책을 펼치며 관계가 악화되자 미국은 캐나다의 오일샌드를 새로운 중질류 공급원으로 선택했습니다. 캐나다산 초중질류는 채굴과 운송이 까다롭지만 미국의 고도화된 정유 설비에는 최적의 원료가 되었습니다. 지리적 요인 또한 미국의 원유 수입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미국 서부의 알래스카나 캘리포니아에서도 중질류가 생산되지만 거대한 로키 산맥이 동부와 남부의 정유 시설로 향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해상 운송을 통한 국내 이동 역시 1920년에 제정된 존스법이라는 법적 장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존스법은 미국 항구 간의 운송을 반드시 미국산 선박과 미국인 승무원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 선박을 이용하는 수입보다 운송비가 월등히 비쌉니다. 이처럼 법적 제약과 지리적 한계로 인해 미국 서부와 동부는 사실상 별개의 에너지 공급망으로 단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이 자국 내 수요 폭발로 인해 원유를 수입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철저히 경제적 효율성과 인프라의 한계라는 자본주의적 논리에 따라 수출과 수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 그리고 정제 능력이 각기 다른 유종에 묶여있는 미국 석유 산업은 현재의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없는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자원을 보유하고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이 상황은 에너지 안보가 단순히 생산량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름을 뽑아내면서도 국제 유가의 변동성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복잡한 생태계 안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 간의 자원 교역은 단순한 양적 균형을 넘어 분자 단위의 화학적 결합과 역사적 인프라의 일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치밀한 게임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원유 수입은 자원 부족의 신호가 아니라 고도로 분업화된 글로벌 정유 시장에서의 생존 전략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중동과 남미 정세에 끊임없이 개입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구조적 필연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편집자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이러한 이중적인 원유 무역 구조는 에너지 안보라는 명분 아래 가려진 철저한 경제 논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선언했으나 정작 내부적으로는 수십 년 전 구축된 노후 인프라와 존스법 같은 시대착오적인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셈입니다. 자국 내에서 생산된 원유를 자국 시설에서 온전히 소화하지 못하고 지구 반대편으로 보냈다가 다시 가져오는 행위는 물류 비용과 탄소 배출 측면에서도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정유 설비를 모두 경질 유용으로 교체하는 비용보다 현재의 교역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기업들에게는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반복되는 에너지 가격 불안정성을 고려한다면 미국은 이제 인프라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에너지 독립이란 단순히 땅에서 기름을 많이 뽑아내는 것을 넘어 생산된 자원을 국가 시스템 내부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에너지 자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정유 기술력 하나만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미국의 사례는 기술력만큼이나 정책적 유연성과 인프라의 선제적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반면교사가 됩니다. 진정한 에너지 강국은 자원의 양이 아니라 그 자원을 다루는 시스템의 완결성에서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국의 역설적인 상황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